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이란하고 하마스 전쟁이 확전될 것 같은 뉘앙스들을 보이고 있고, 제 생각에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원 폭격 문제 때문에 조금부터 확전 분위기가 세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새벽 보도 보면 여기 그 병원 폭발한 거는 가자지구 내에서 테러 그룹이 하마스 로켓 오발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이거에 관련된 뭐 그 이스라엘 측에서 녹취록이나 뭐 어떤 것들을 지금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진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진실 공방으로만 끝나고 이미 팔레스타인 쪽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쪽으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전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지금 작동하면서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하던 주식시장은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50일 이평선 못 뚫고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요. MAC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강도가 지금 떨어지면서 다 줄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인도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추세선인 MACD를 놓고 보면 지금 아랫단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 강도도 세질 않고요. 하락 강도가 세지 않은 거, 중심선을 중심으로 하락 강도가 세지 않은 거는 괜찮은데, 반등했을 때 반등 강도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가장 세트 애들조차도 지금 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힘을 잃고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꺼지는 것 같다는 얘기 계속 드렸는데, 뉘앙스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그걸 이제 분탕질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그쪽 방향으로 밀고 내려가도록 액션을 더 취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실적 발표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묻혀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가면서 이게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약세로 움직일 거라는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그런 쪽으로 더 그 상황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획기적으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타협이 돼가지고 뭔가 큰 불안정성이 사라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가히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요르단으로 가가지고 휴전 관련된 뭐 얘기를 팔레스타인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바이든이 그것도 취소됐죠. 병원 폭격 나오면서 그 요르단에서 취소시켜서 모임을.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지표 중에 몇 가지, 그러니까 경제 지표 좀 한두 가지밖에 안 볼 건데 오늘은 짧게만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모기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기지 신청 건수인데, 그러니까 주택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는 신청 건수인데, 그 신청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그 기존 주택 혹은 신규로 그 새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안 팔린 거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가 뭐 7%가 넘어가지고,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 자체가 완전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택 관련된 시장이 잠깐 반등하고 있다가 식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기지는 이제 추세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고, 모기지 신청 건수는 요게 그 허가거든요. 주택 허가인데 얘가 살짝 들렸다가 작년 하반기에 지금 이제 이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려오는 것도 아닌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착공이거든요. 신규 착공.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었다가 작년 2021년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2022년도 좀 주는 것 같더니 최근 패턴은 살짝 들리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보이긴 했었는데, 모양새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약간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착공이? 뭐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 허가나 착공이나 이런 뉘앙스, 그다음에 이 모기지 신청 건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주택 시장이 살짝 다시 들렸다가, 우리나라도 살짝 들렸다가 지금 그 구매 지원 정책으로 두 번이나, 뭐 처음에는 뭐 특별 분양, 특별 공급,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50년 관련 대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것들 풀어줬죠. 살짝 들리는 것 같다가 다시 이제 식는다 뭐 이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년 관련된 이제 미 국채,
경매 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직전에 4.592로 끝났는데 요번에 5.245로 끝났습니다. 지금 금리가 거의 0.8%, 0.7% 정도 급등했거든요. 튀었죠, 퉁. 그래서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 네. 4.9, 5 뚫러 가고 있죠. 5%라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최근 이제 브라질이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이런 거 좀 불안정해지면서 튀고 있어요. 다만 미 국채에 대해서 뭐 외국인 이탈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미국 그 채권 순매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 순매수 규모가 더 많아요. 이렇게 지금 소외돼서 이 주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이런 패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분기별로 나오는 건데, 분기별로 나오는 거라 여기 보시면 일단 이제 지금 미국 그 채권에 대해서 이 미국의 민간 쪽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보유비 좀 계속 늘리고 있긴 합니다. 이게 연준이거든요. 연두색이. 연준은 지금 채권을 계속 시장에다 내다 던지고 있죠. QT를 하면서. 이게 외국인인데 이게 작년 4쿼터까지거든요. 그래서 작년 4쿼터까지 살짝 작년 그 1분기 2021년도 1분기부터 보유고만 살짝 주는 것 같은 패턴을 보이다가 4분기에서 다시 회복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입니다. 3월달, 8월까지 나온 건데 국가별로 쭉 나오지만 여기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늘리고 있죠. 일본. 중국은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환 보유액을 계속 환율 커버하느라고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이거 영국 같은 경우는 늘렸죠. 여기 밑에 보면 룩셈부르크, 여기 벨기에, 여기 케이만군도네요. 그렇죠? 늘렸죠. 벨기에는 줄였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죠. 캐나다 늘렸죠.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늘렸죠. 이거 스위스는 좀 줄였네요. 타이완도 좀 줄고, 이것도 좀 줄었네요. 그죠? 근데 이 줄은 애들은 규모가 작은 애들이죠 지금.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좀 늘렸습니다. 여기 전체를 보면 토탈이거든요. 그랜드 토탈 보시면 늘렸죠. 최근 추이가 늘려오고 있죠. 그랜드 토탈 언제부터? 여기 보시면 올 5월부터 외국인 보유 미 국채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미국 그 채권 시장의 발행과 사겠다고는 수요의 수급의 불안정성 때문에 채권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금값이 약세를 보일 거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상황을 뒤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S&P 500 지수가 캔들 차트거든요. S&P 500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일로 자금이 들어가기는 좀 녹록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세 불안정성 때문에. 근데 이 급등하는 과정 중에서 금값이 꺾고 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값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요 파란 거 있죠. 요게 죄송합니다. 이 파란 게 달러 인덱스고, 마찬가지예요. 달러 인덱스 밀고 올라오면서 금값이 요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연두색, 요게 녹색, 요게 미 국채입니다. 10년 국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서 위험하다고 인지되면 국채로 몰려가야 되는데, 지금 국채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국채가 모두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없이 파란 거,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이 금 쪽으로 안전자산 보유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달러 인덱스하고 지금은 일단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소멸된 것 같고, 이 국채의 방향성에 따라서 금값의 방향성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이제 미 국채의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상승 강도가 멈추면 그때 이제 이 금값이 멈추면서 움직임을 아랫방향으로 다시 잡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국채 가격 하락기, 그러니까 수익률 상승이 멈추면 그때 금값이 달러 인덱스와 상관관계가 없어졌던 게 다시 생기게 될 거고, 그 시기에 제 생각엔 상대적으로는 아랫방향으로 금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황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간다면 그럼 금값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영향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올해 내년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그런 거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불안정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가격은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잡기보다는 계속 추세적으로 윗방향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일단 올라가는 게 일단 진정세가 되면 그때 이제 금값이 아랫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직전에 있었던 이 꼭지점을 지금 치러 가고 있는데 지금 과거 장기 금값과 관련된 추세로 놓고 보면 사실 온수당 2,000달러 넘어서 조금 더 2,500달러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금값의 그 심리적 추세는 지금 말씀드린 그 선까지 그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고 그 선까지 내주지는 않고 있고 온수당 2,000달러가 살짝 넘으면 그러면 바로 저 머리를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온수당 2,000달러 좀 넘어가면 다시 깨지고 내려올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금값이 어디 보자. 골드가 1947 정도 되는데 이게 온수당 한 2,000달러까지 좀 넘어가면 10% 정도 많이 보아야 한 7, 지금으로부터는 한 7, 8% 정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일단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하마스 요 부분이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진실 공방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이게 빨리 공방이 쳐서 하마스 쪽의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 안으로 들어가서 전투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마스를 치겠다고 작업을 하게 되면 확전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일단 불을 더 질렀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서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서 전쟁을 할 사람을 막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제 그 기준으로 한 380만 명인가요? 지원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 지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지원이 아니랍니다. 그 전문가 말씀 박현도 교수셨던가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중동 전문가 그분께서 이제 보도 나오셔서 유튜브 보도 KBS였던가요? 거기 보도 나오면서 제가 대담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확실히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380만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 예비군하고 다 소집해서 뭐 64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아마 협상이 되겠죠.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부분은 한동안 더 불안정성을 유지할 것 같고 이 부분이 뭐 한 주 더 갈지 두 주 더 갈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더 갈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과적으로는 이제 11월 중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 실적 발표가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못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 보니까 그 모든 실적 부분 다 빠지고 메가캡 쪽의 일부 실적이 시장을 밀어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뒤집어 말해보면 경제는 다 상황이 그렇게 실적 좋을 만큼 좋지 않은데 모든 기업들이 극히 소수만이 일부 실적을 잘 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경제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